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완치가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치료를 한 지 20년, 25년 뭐 이렇게 됐는데도 재발을 해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전에는 뭐 10년 지나면 괜찮아요, 완치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게 아닐까. 그냥 이거는 치료를 하고 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따님이 이제 중학생이었고 엄마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제 어리니까 뭐 나쁜 게 생기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진료를 예약하신 거죠. 그래서 학기 시작할 때 발견이 됐는데 방학 때 그냥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방학 때 예약을 해서 오셨는데요. 처음에는 뭐 콩알만하게 만졌다고 하는데 오셨을 때는 굉장히 큰 거의 야구공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 수술을 하셨는데 뭐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가슴이 불편해요. 이런 증상들인데요. 사실은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가슴 안에서 뭔가 나쁜 게 생겼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나쁜 게 생겼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거라 하면 유방암을 얘기하는 건데요. 유방암은 이렇게 요란하게 나 생깁니다 하면서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플 때는 우선은 이게 생리주기랑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생리주기랑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생리하기 전에 아프고 생리 끝나면 괜찮다 라고 하면은 너무 염려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아픈 증상이 없더라도 가슴 안에서 뭔가가 만져졌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일찍 병원에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들은 뭐냐면 제가 검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유방암 환자분들을 많이 뵙는데요. 당신은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놀라는 다양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뭐냐면 이거 옛날부터 만져졌었는데 이게 유방암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죠. 옛날부터 만져졌으면 그때 왔었으면 암이 되게 전이었을 수도 있고 아주 초기 암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많이 키워서 오셨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슴에서 뭔가가 만져졌다 하면은 걱정하시고 꼭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환자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편한 질문들도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임신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초음파를 보다가 가슴 안에서 변화가 많아졌는데 어떤 변화가 있지? 하고 물어보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임신 수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 촬영도 방사선을 쓰는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아를 위해서는 절대로 방사선 노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주의를 하고 이분은 방사선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꼭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은 기수 그리고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달라지는데 어떤 치료들이 있냐면 우선 수술이 있죠. 수술도 유방을 보존하는 보존술이 있고 유방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전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방사선은 말 그대로 방사선을 이용한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유방암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여성 호르몬인데요. 이 여성 호르몬을 다운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 양성인 유방암에 걸렸어요 라고 하면 항호르몬 치료를 5년에서 10년 정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치료, 그러니까 표적 치료라고 하는데 허투라는 인자가 만약에 양성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표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호르몬 수용체도 없고 허투도 없고 해서 이런 분들은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제일 중요한 건 병기 기수죠. 기수와 어떤 타입의 유방암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리신 분들한테서 갑자기 커지는 종양이 있다라고 하면 엽상종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엽상종양은 또 괜찮은 비나인이 있고 또 나쁜 말리그넌스 엽상종양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슴을 만져봤는데 안에서 뭔가가 만져지고 또 만져지는 것이 급속도로 커진다라고 하면 꼭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두에서 만약에 분비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유두상 종양일 수도 있는데 또 유방암도 유두에서 분비물이
피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 꼭 이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원모톰은 주로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서 이 종양이 양성 종양이야 라고 확인이 됐는데 조직검사 결과에서 만약에 이게 나쁜 걸로 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면 원모톰으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괜찮아, 양성이야, 괜찮은데 추적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 혹이 점점점 사이즈가 커져 혹은 점점점 모양이 삐뚤삐뚤해져 라고 하면 그때 원모톰이라는 시술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양이 좋지 않은데 암의 가능성이 있는데 맘모톰으로 제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의심된다 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조직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엽상 종양은 정말 빨리 커지는데요. 따님이 이제 중학생이었고 엄마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제 어리니까 뭐 나쁜 게 생기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진료를 예약하신 거죠. 그래서 학기 시작할 때 발견이 됐는데 방학 때 그냥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방학 때 예약을 해서 오셨는데요. 처음에는 뭐 콩알만하게 만졌다고 하는데 오셨을 때는 굉장히 큰 거의 야구공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 수술을 하셨는데 뭐 다행히 착한 엽상종양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몇 개월 만에도 엽상종양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특히 뭐 환자분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하더라도 발견이 된 즉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유방을 전절제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슴이 다 사라져요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슴 자체를 절단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속상할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절제를 하고 나서 보건수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수술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실리콘 백을 넣는 방법이 있고 유방 보형물이죠. 보형물을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나 지방 내 배나 등에 있는 근육을 돌려가지고 가슴처럼 봉긋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성형수술이 있습니다. 유두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유두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 조직을 이용해서 유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두 근처에 유륜이라고 해서 피부가 착색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타투 통해서 양쪽을 비슷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타입에 따라서 이제 완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완치가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치료를 한 지 20년, 25년 뭐 이렇게 됐는데도 재발을 해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전에는 뭐 10년 지나면 괜찮아요, 완치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게 아닐까. 그냥 이거는 치료를 하고 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재발을 최대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이랑 관련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양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타목시펜이라든지 뭐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약을 임의로 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먹게 되면 급격하게 갱년기 증상이 많이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약을 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항호르몬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참아보시고 약을 정해진 기간만큼은 꼭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생의 문제인데 살이 점점점 찔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이제 그만큼 가슴에 절대로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BMI 23 이하로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과 지방량 외에도 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시고 또 외부 활동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실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 비타민 D가 모자라 라고 하면은 복용을 하셔도 되고 또 주사를 맞아도 되니까 비타민 D 수치를 정상 수치에 맞춰서 유지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에 유방암 발생 연령이 많이 낮아짐에 따라서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 유방암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항원 호르몬 치료라든지 등등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 그리고 출산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출산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 치료를 하기 전에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을 하는 그런 시술을 먼저 하는, 그러니까 가임기 보존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 후에 유방암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하고 나면 임신을 못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새는 대부분 임신을 원한다고 하면 임신이 꼭 그렇게 불가능한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임신 중에 만약 유방암이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임신을 다 종결하고, 그러니까 출산을 일찍 유도분만을 하든 어떻게든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유방암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방암에서 가족력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가까운 가족일수록 유방암의 리스크가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가족 중에 유방암에 걸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일찍부터 검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일찍부터 본인의 가슴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치료를 하고 나서 본인의 가슴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존 수술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 가슴을 만져보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재발의 가능성 그리고 다른 곳에 생길 가능성 당연히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잠깐만 질끈 눈 감고 본인의 가슴을 꼭 자주자주 만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검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유방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유방암을 진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진단을 하는 사람보다 사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드시겠죠. 근데 제가 특별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는 유방암 치료라는 거는 분명히 끝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하는 기간들은 엄청나게 길고 지루하고 또 할 때마다 불안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치료라는 거는 끝이 있고 또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항상 하는 말은 터널 같은 거다. 끝에는 분명히 지금 엄청 어두워 보이는데 끝에는 빛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견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감기 치료라든지 아니면 장염 치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그런 치료라고 하면은 익숙한 치료이기도 하고 금방 끝나는 치료입니다. 근데 유방암 치료라는 거는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치료를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조금 긴 시간 동안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